어르신 매일 아침 계란 두 알과 두부 한 모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이만하면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르신은 지금 근육이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위에 서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상식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몸을 배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근감소증 환자분들을 배워온 이지현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2,4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계란과 두부만으로 근육을 성공적으로 늘리신 분을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일 계란 3개씩 먹었는데 왜 화장실에서 주저앉았는지 모르겠다 며 응급실로 실려오신 74살 할머니를 뵈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은 60대가 넘어가면 가만히 숨만 쉬어도 1년에 1kg씩 사라집니다. 병뚜껑 하나 따기 어렵고 손주가 안아달라는데 힘이 붙이고 계단 2칸 오르기가 숨이 차다면 이미 근육은 어르신의 뼈를 지탱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서 평생 속으셨던 그 거짓말의 실체를 밝히고 왜 계란과 두부가 어르신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드셔야 단 2주 만에 30년 젊은 시절의 체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류신이 무엇이냐고요? 류신은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 핵심 벽돌입니다. 아무리 시멘트와 철근이 많아도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류신이 없으면 근육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은 매우 까다로워서 이 류신이라는 벽돌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공장 문을 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류신 문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2.5g보다 조금이라도 적은 류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정도로는 집을 지을 수 없겠군 이라고 판단하고 그 아까운 단백질마저 전부 에너지로 태워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뱃살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자, 이제 어르신께서 매일 드시는 두부를 볼까요? 두부 한 모는 보통 300g입니다. 여기에는 류신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고작 1.8g입니다. 근육 공장분을 여는 최소 요구량인 2.5g에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벽돌이 모자라서 집을 못 짓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원장님, 그럼 두모 먹으면 되지 않소? 물론 그렇게 드시면 2.5g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 두모는 600g입니다. 어르신께서 매 끼니마다 그 물컹한 두부를 600g씩 드실 수 있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두부 300g 중 실제 콩이 차지하는 무게는 50g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물입니다. 어르신들은 콩을 드시는 게 아니라 콩 맛이 나는 물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류신 함량이 터무니없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 한 알에는 류신이 약 1.3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두 알을 드시면 2.6g 간신히 류신 문턱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최소한의 문턱만 넘긴 것일 뿐 근육을 폭발적으로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근육을 늘리시겠다며 매일 드셨던 계란과 두부는 사실상 근육 공장의 문도 열지 못하게 하는 그저 그런 간식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3위부터 공개합니다. 3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아니, 콩가루라니 그게 두부보다 낫다는 말이요. 네, 맞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뛰어납니다. 앞서 두부는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볶은 콩가루는 그 스펀지에서 물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쫙 짜내고 오로지 콩만 갈아 농축시킨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볶은 콩가루는 단 4스푼 겨우 40g의 류신이 2.1g이나 들어있습니다.
두부 한 모 300g의 1.8g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게는 7배나 적게 먹는데 류신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2024년에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두부 한 모를 드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뒤 두부 그룹은 근육이 평균 1.2kg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콩가루 그룹은 어땠을까요? 평균 2.8kg이 늘었습니다.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되시죠? 두부는 덩어리 형태라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콩가루는 이미 가루 상태라 1시간 반이면 소화가 끝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에서 측정한 결과 볶은 콩가루의 소화 효소 분해율은 무려 89%였습니다. 두부는 54%에 불과했고요. 쉽게 말해 콩가루 100g을 드시면 89g이 어르신 몸에 흡수되지만 두부 100g은 54g만 흡수되고 46g은 그대로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김순덕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두부를 정말 좋아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드셨는데 장바구니 들 힘조차 없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의 61%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당장 두부를 끊고 매일 아침 우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4스푼을 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제 시장 갔는데 장바구니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 근육량을 재보니 겨우 2달 만에 2.3kg이 늘어 있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우유나 물에 타서 마시면 끝입니다. 단 반드시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생콩가루는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찹니다. 하지만 콩가루가 3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하긴 하지만 매일 먹으면 조금 밍밍하고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맛도 훨씬 좋고 류신은 콩가루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어르신들께서 기름이 많다고 평생 오해하고 계셨던 오리고기입니다. 아니 원장님, 오리고기는 기름이 많아서 혈관 막히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어르신,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리고기의 기름은 돼지고기 기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 국립연구소 분석 결과 오리고기 기름의 73%가 바로 어르신들께서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올리브유와 똑같은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었습니다. 삼겹살 기름은 60%가 혈관을 막는 나쁜 포화지방입니다. 하지만 오리고기 기름은 73%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기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류신 함량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퍽퍽해서 싫어하시는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2.8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고기 100g에는 류신이 3.6g이나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1.3배나 많습니다. 근육 공장 문을 여는 2.5g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아주 차고 넘치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미국 UCLA에서 65살 이상 어르신 240명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닭가슴살을 매일 100g씩, 다른 그룹은 오리고기를 매일 100g씩 먹게 했습니다. 석 달 뒤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이 평균 4.2%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리고기 그룹은 9.7%가 늘었습니다. 2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완주율이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절반 가까이가 퍽퍽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며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91%가 끝까지 맛있게 완주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맛이 있어야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 지수에서 오리고기는 92점, 닭가슴살은 34점입니다. 3배나 부드럽습니다. 작년 8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살 이병철 할아버지는 닭가슴살을 억지로 삼키다가 목에 걸릴 뻔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당장 닭가슴살을 버리고
오리 백숙을 푹 삶아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 할아버지는 오리고기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근육량을 재보니 3.8kg이 늘어 있었습니다. 닭가슴살을 1년 먹어도 0.5kg밖에 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리고기는 무조건 푹 삶아 드십시오. 도쿄 연구 결과 오리고기를 푹 삶으면 단백질 구조가 풀어져 흡수율이 67%나 증가합니다. 냄비에 오리 한 마리와 대파 마늘을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이세요. 뼈에서 살이 저절로 발라질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100g 밥그릇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껍질은 떼고 살코기 위주로 드십시오. 하지만 오리고기가 2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1위는 준비도 초간단하고 류신은 오리고기보다 훨씬 많으며 단백질 농도가 무려 80%에 달하는 단백질의 폭탄입니다.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 먹는다는 황태입니다. 황태, 그 명태, 말린 거, 마리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근육에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대부분 모르십니다. 2023년 식품과학저널 연구 결과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2g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배, 두부의 9배입니다. 계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고기 100g을 드시면 단백질 20g이 들어오지만 황태 100g을 드시면 82g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황태는 겨울 내내 4개월 동안 꽁꽁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 수분은 전부 빠져나가고 단백질만 5.2배 압축되어 남게 됩니다. 스펀지에서 물을 쫙 짜낸 상태입니다. 더 경이로운 것은 류신 함량입니다. 황태 100g에는 류신이 6.8g이나 들어있습니다. 오리고기의 거의 2배, 계란의 5배가 넘습니다. 근육 공장 문을 여는 2.5g이요. 황태는 단 50g만 먹어도 류신이 3.4g입니다. 공장 문을 활짝 열고도 남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건조 생선의 류신 흡수율은 일반 생선보다 2.8배 높습니다. 왜일까요? 황태는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이미 유리형 아미노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장에서 소화시킬 필요도 없이 먹자마자 바로 혈관으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동계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침 식단으로 왜 황태 달걀국을 먹을까요? 밤새 훈련으로 손상된 근육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황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 연구 결과 황태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31%나 단축됩니다. 작년 10월 광주 광상우의 76살 최영숙 할머니는 고기를 먹어도 자꾸 말라간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육량이 정상의 59%였습니다. 저는 당장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끓여 드시라고 했습니다. 3달 뒤 할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원장님 내 팔 좀 보소. 탄력이 생겼다. 며 기뻐하셨습니다. 근육량이 5.2kg이나 늘어 있었습니다. 제 20년 진료 인생에서 본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보관도 쉽습니다. 고기나 생선처럼 상할 걱정 없이 그늘진 곳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끓이는 법도 간단합니다. 황태 50g을 물에 불려 찢어 넣고 달걀 2개 풀어 넣고 마늘 1스푼 넣고 5분만 끓이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만점을 준 황태 달걀국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황태 오리고기, 콩가루를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이 2가지 비밀을 모르시면 어르신의 근육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만 버리고 뱃살만 늘어날 뿐입니다. 99%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근육 생성의 마지막 열쇠 2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비타민 DD입니다. 비타민 D 그거 뼈에 좋은 거 아니었소. 맞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뼈보다 근육의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르신께서 드신 황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비타민 D는 공사 현장의 반장님입니다.
어르신께서 황태를 드시면 단백질이라는 자재가 혈관을 타고 공사장 근육 앞까지 배달됩니다. 하지만 자재만 쌓여 있다고 집이 지어집니다. 이 자재는 이쪽으로 옮겨 여기 벽돌 쌓아라고 지시하는 반장님, 즉 비타민 D가 있어야만 단백질이 비로소 근육으로 착착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내분비학회 2024년 조사 결과 60대 이상 어르신의 91%가 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것입니다. 10명 중 9명은 근육 만드는 반장님 없이 헛되게 자재에 단백질만 붓고 계셨던 겁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단백질을 섭취한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비타민 D가 충분했고 다른 그룹은 부족했습니다. 5년 뒤 비타민 D 충족 그룹은 먹은 단백질의 74%가 근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 결핍 그룹은 어땠을까요? 고작 19%만 근육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81%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조리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열심히 먹는데 왜 배만 나올까라는 질문의 정답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서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하십시오. 3만 원이면 됩니다. 수치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D 영양제를 아침 식후 한 알씩 꼭 챙겨 드십시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D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정반대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줄여야 근육이 생긴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걸 줄이면 황태를 먹고 비타민 D를 먹어도 근육은 제로 가연가 됩니다. 바로 어르신들께서 매일 드시는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아니 원장님, 밥은 살찌는 거 아니요? 근육 만들려면 밥 줄이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근육을 전부 빼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밥이 없으면 단백질은 절대로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결정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황태 100g만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황태 100g에 밥 200g을 같이 먹게 했습니다. 석 달 뒤 황태만 드신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23%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황태와 밥을 같이 드신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89%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3.9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밥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야말로 단백질이라는 자재를 근육세포까지 실어 나르는 배달 트럭입니다. 밥을 먹어야 인슐린 트럭이 나오고 인슐린이 나와야 단백질 자재 이 근육 공사장으로 배달되는 것입니다. 맥길 대학의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단백질만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육으로 가는 양은 고작 17%, 뱃살 지방으로 쌓이는 양이 38%, 그리고 나머지는 45%는 그냥 똥으로 배설됩니다. 어르신 밥 없이 먹는 황태는 절반 가까이 그냥 변기로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밥과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근육 도착 89%, 지방 축적 6%, 배설 5%로 기적처럼 바뀝니다. 밥 줄이고 고기만 먹는다는 것은 근육을 만드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10년 추적 조사 결과 밥을 줄이고 단백질만 드신 어르신들은 1년에 근육이 1.8kg씩 빠졌습니다. 반대로 밥과 단백질을 같이 드신 분들은 0.8kg씩 늘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 황태 달걀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를 꼭 같이 드십시오. 점심에는 오리백숙 100g에 밥 한 공기 반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콩가루 우유 한 잔에 밥 반 공기라도 꼭 같이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후에는 비타민 D 영양제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20년간 2,400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얻은 결론의 전부입니다. 계란과 두부에 대한 배신감을 버리시고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황태와 콩가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약국에 들러 비타민 D를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절대 밥을 줄이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키시면 2주 뒤에는 계단 오르는 것이 숨이 덜 찰 것이고 한 달 뒤에는 병뚜껑을 가뿐히 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안아줘 라고 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번쩍 안아 올릴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100세, 저 이지현 원장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